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주제는 몰입과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창의성이 이제 몰입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가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창의성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또 뭐 공부를 잘하고 뭐 1등을 하고 그런 아이들도 창의성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창의성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왜 또 특별히 이제 지금 창의성 교육인가? 이게 2022년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서 1%대로 추락할 것. 그래서 이 경제학계의 경고인데요. 요거를 루카스 씨가 요 기사를 읽어주시죠. 경제학계 상당수는 앞으로 5년 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서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년 1% 하락 범칙에 따라 2027년에는 평장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은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으로 한국 경제의 추세 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 우리가 경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어려운 겁니다. 청년 실업이니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저출산이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가 옛날에는 어땠죠? 1980년대. 오르고만 있지 않았어요? 예, 매년. 엄청나게 좋았어요. 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경제가.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다, 뭐 아시아의 용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에 병이 난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났으면 어떻게 고치죠? 원인을 찾아서. 그렇죠. 올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진단을 못하면은 이제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부터 또 69년부터 뭐 한 30년 동안 평균 8% 그러니까 GDP가 평균 8%를 30년 동안 갔대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가 루카스 교수가 설명을 했는데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인적 자본의 축적이랍니다. 그러니까 휴먼 캐피털을 이제 어큐뮬레이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교육열이 높고 또 교육을 많이 시켜요. 뭐 공무원 연수도 시키고 회사에서도 연수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한국은 인적 자본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교육열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1990년대 한 말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5년에 1%씩 이제 정확하게 장기 성장률이 30년 동안. 그게 이제 김세직 교수님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5% 법칙이라고 그러죠, 저게.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인 거예요.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의 설명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후진국이어서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고 추격하는 모방형 경제, 추격형 경제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이 주입식 교육인데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배출되는 모방형 인적 자본이어도 상관이 없었다. 빨리 베끼면 되니까 선진국 제품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거의 진입을 했잖아요. 이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의한 모방형 인적 자본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우리가 미국은 좀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도 포드에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을 한 거거든요. 최근에는 전기차라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야 이게 선진국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빨리 베낀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게 김세직 교수님의 이론이고 논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경제 성장력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성장 동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정부, 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창의성 교육에 올인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의성이랑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뭔지 이해를 해야 이걸 발달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세상에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거나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미국 도서관에 있거나 어쨌건 세상에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고 알려진 지식의 영역은 AI로 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뭐 조합해서 하는 것들은 다 AI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은 이 알려진 지식을 애우는 거를 하는 게 우리의 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AI가 다 하고 우리가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네. 그 지식을 머릿속에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국제 경쟁력을 만들까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야. 지식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가 교육인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 있어요.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저건 미지의 영역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해도 미지의 영역은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진 지식과 미지의 영역 사이에 경계가 있겠죠. 그 경계를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창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을 테스트한 걸로는 창의성이 구별이 안 돼요. 그죠? 지식의 최전선에 갖다 놔야 돼. 거기에 창의성이 있는 아이는 성큼성큼 나가요. 넘어가고. 네. 창의성이 없는 아이는 한 발도 못 나가. 내가 뭘 애우라면 애우겠는데 배우지도 않은 걸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이게 창의성이야. 그러니까 지식의 최전선에서 성큼성큼 가는 사람. 이게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육이 저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 저런 교육을 받고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 능력을 발달시킬 거냐?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아야 되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뭐 토론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뭐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강력하다고 믿는 이제 특히 이제 몰입과 관련돼서 강력하다고 믿는 방법인데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답이나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 지식의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모르겠어. 예. 그러면 이제 해설을 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설을 저 많이 보는데 봤어요. 네. 그 해설을 보면 이제 지식의 영역이 조금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가치가 없는 거다. 근데 내가 안 봐, 해설을.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걸리죠. 예. 네. 몇십 분이 걸리기도 하고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주일이 걸리기도 해요. 예. 근데 풀었어 내가. 그러면 뭘 의미하죠? 그걸 내가 이제 풀었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풀었어. 내가 문제를 모른다는 건 뭐죠? 내 지식의 한계를 돌파를 한 거야. 그렇잖아요? 네. 한계를 돌파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면 수백 문제를 이렇게 스스로 풀겠죠. 네. 열심히 하는 아이는 수천 문제를 풀 거예요. 네. 이런 아이한테 지식의 최전선에 갖다 놓으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성큼성큼 가죠. 왜냐면 나는 늘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렇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이 돼요. 그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교육을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지식의 한계를 계속 넘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지 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그걸 실천해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루카스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이전에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해 보았고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고 요게 몰입학습법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더라도 끝까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생각해서 몰입도를 올리면 풀 수가 있구나. 이런 경험을 수백 번, 이제 뭐 1000번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 해결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각하면 굉장한 능력이 발휘가 돼요. 대학원이나 대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몰입으로 이런 방법으로 훈련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사회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소개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학습법의 위력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제 지도 학생인데 저는 이제 제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생각하고 몰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 있어. 그거를. 그런 애는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고 몰입을 해서 뭐 많은 문제를 해결. 이미 재료 분야에서 유명해요. 이미 유명하고 제가 몰입을 이제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에 한 50% 정도를 하는 학생이 있고 뭐 30%, 20% 그런데 이 학생은 하나도 안 하던 학생이에요. 생각을 하나도 안 하던 학생인데 실험은 열심히 해. 실험은 열심히 해서 제가 이 학생한테 주목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이 학생이 굉장히 착실하니까 올바른 방향만 잘 알려주면 이제 이 학생이 될 것 같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학생을 바꿀 수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재료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교육에서의 난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거기에 몰입을 했는데 이 학생은 생각을 하라고도 안 하니까 생각을 하라고 이제 설득을 해요. 너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게 너의 강점인데 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생각을 안 하고 더 열심히 실험을 해요. 그런 학생이야. 그래서 제가 몰입을 했어. 이제 이 학생은 왜 이제 이 학생이 생각을 안 할까? 결론은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은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나 오늘 점심 뭐 먹지라고 생각하는데 교수가 자꾸 생각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보니까 지금 몰입을 도와달라는 사람 중에 해보면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뭘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를 풀면은 그 경험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제 박사 논문을 다 마친 상태에서 논문 자격 시험이 떨어져서 6개월 동안 이제 몰입 학습법을 시켰어요. 몰입 학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요전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이제 만에 풀었다 문제를 그러면 몰입도가 2%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5시간 하면은 10% 이렇게 그거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쉬운 거부터 그걸 이제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뭐 10시간 동안 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몰입도가 20%도 경험하고 40%도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유명한 뭐 모두가 아는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해결사가 됐어요. 네, 다 해결을 해.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할 때 항상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이 학생을 이런 훈련을 시키면 잘할 거야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결과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일을 받고 나서 이제 이거 워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아이가 완전히 생각을 해서 해결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인사고과를 제일 잘 받은 게 A고과인데 A고과는 10명 중에 1명한테 주는 고과래요. 이 학생이 A고과를 받았는데 A고과를 연속해서 2년 받는 거가 힘들대요. 그런데 연속해서 3년을 받으면 왜 그런 인재가 이제 딴 데로 이동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S급 인재, 핵심 인재로 분류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월급도 동료보다 한 60%더 받고 이제 뭐 따로 이제 이렇게 어학 훈련도 시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이 학생이 지금은 박사학위 받고 이제 취직한 지 10년이 됐어요. 올해가 10년 동안 계속 A국가를 받았대요. 와, 10년이요? 네. 한번 전원혜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입사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상위 10% 고과를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회사에서도 꾸준하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의 위력을 믿는 이유가 이제 이게 그다음에 임원 교육은 저희 회사 기준으로 3, 4천 명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고 연차도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 들어가기만 해도 인재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3, 4천 명 중에 한 명 선정되는데 최연소, 최연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워낙 이제 성실한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몰입하는 능력까지 합쳐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례는 이 학생은 지방의 어떤 국립대를 졸업한 학생인데 게임 중독에 걸려서 중학교 때 전교 꼴찌를 했대요. 그랬는데 조금은 이제 정신을 차려서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너는 이제 그 공부를 워낙 못하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거기서는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지방 국립대에 들어간 학생이고 대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창의 로봇대에 나가는데 교수님의 몰입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근데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우리가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올해 잠잘 때 뇌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잠잘 때는 우리가 천재의 뇌가 되는 거예요. 네.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이 천재가 돼요. 그래서 잠잘 때 그 생각을 하면 항상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요. 이 학생이 그걸 실천해가지고 창의 로봇대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대에서 이제 입상을 해서 이제 그 학교 69주년 거기 기념일에 이제 영예 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이 학생입니다. 이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역시 자기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으니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그래서 몰입 훈련을 똑같은 시켰어요. 이 학생이 이제 제 지도 학생보다 조금 나중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 학생이 이렇게 돼서 효과가 좋은 걸 알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 몰입학습법으로 훈련을 해라 한 거예요. 뭐 중학교 문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너가 대학교 때 배우는 문제에 도전할 문제가 없으면 중학교 문제도 좋고 고등학교 문제도 좋다. 해서 계속 몰입 방식으로 도전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4학년 때 대기업에 인턴으로 가요. 인턴으로 여러 명을 뽑았는데 이 학생이 해결을 다 하는 거야. 인턴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학생만 뽑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대요. 그리고는 역시 그 회사 가서 해결사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약한 몰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틈나는 대로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거를 몇 날 며칠이고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걸 제가 강한 몰입이라고 그래요. 강한 몰입.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강한 몰입을 하고 약한 몰입을 이제 해서 문제 많이 해결하니까 강한 몰입을 하고 싶다는데 약한 몰입하고 강한 몰입의 이제 위력을 비교하면 그러니까 약한 몰입으로 6개월, 1년 만에 해결하는 문제를 강한 몰입을 하면 일주일, 2주일 만에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몰입을 하면 완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데 예, 루카스 씨가 이번 읽어주시죠. 설 연휴에도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강한 몰입에 도전하라고 합니다. 기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부터 최소 목요일까지 진행할 수 있고 동료 또는 팀장 보고를 통해 가능한 금요일도 연차를 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몰입하는 아파트인데 제가 저 몰입의자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학생이 3일 차에 이제 문제의 원인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또 있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문제를 다 1, 이틀 만에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약한 몰입으로 한 몇 주일이 걸리는데 강한 몰입은 다 1, 이틀 만에 다. 머리가 제가 영재의 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난 거야. 막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막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래서 휴가만 되면 요거는 전은혜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황능문 교수님. 항상 몰입에 피드백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몰입룸에서 강한 몰입에 도전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리프로듀서블 해요. 재현 가능한 거예요. 강한 몰입을 하면서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에도 계속 생각하면 힌트를 얻고 정답을 찾아간다는 걸 짧은 기간 동안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민하던 문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의문점이 없습니다. 얼마 없는 실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리프로듀서블 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노력을 하면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항상 이제 기적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루카스 씨가 읽어주시죠. 오늘 오전까지 두 번째 문제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이 모두 끝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첫 번째 문제 관련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서 생각하는데 즐거웠고 밤이 깊어도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항상 몰입하면 잠재력을 끌어다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평소 더는 방법이 없겠지 하는 것도 항상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휴가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다른 회사로 가면 안 되니까 이 회사는 이제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핵심 인재래요. 나이가. 근데 젊은 사원 중 최초로 회사의 핵심 인재로 선정이 됐대요. 이 학생은 이제 검정고시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지방국립대를 그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검정고시로 준비할 때.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이제 컴퓨터과 돼서 계속 몰입 훈련을 했어요. 계속 이제 몰입 훈련을 하고 몰입 훈련이라는 건 이제 코딩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코딩 문제를 몇 시간 만에 풀고 막 하고 며칠 걸려서 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방학 때는 강한 몰입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제 도전했어요. 그 전에는 몰입 상태에 들어가려면 이거 50시간 동안 풀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틀 만에 풀고 막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문제를 골라라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결국 18일 동안 몰입 만에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공익으로 근무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몰입 훈련을 하고 2023년 올해 이제 복학해서 여러 그 해커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해커톤 그 우승을 휩쓸고 있어요. 해커톤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해커톤? 해커랑 관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커 잡는- 해커 플러스 마라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상금하고. 그래서 이제 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원혜 씨가 읽어주시죠. 객관적인 정보로 말씀드리자면 8월 1일 귀국 후 오늘 28일까지 실행해 본 결과 1,185만 원과 과기부 장관상을 받았고 추가로 600만 원 정도와 공기업 사장상 및 국립대 총장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는 핀란드 헬싱키 및 미국 CES의 학교 대표 등의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스페인과 싱가포르의 학교 대표로 가는 것은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게 전자신문에 이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그다음에 뭐 계속 이렇게 상 받았다고 계속 가요. 계속 오고 또 이것도 10월 13일 날 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상 수상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고 몰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어쨌든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몰입학습법으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나도 1등 하고 싶다. 상 받고 대단하다. 몰입.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